탄핵 심판 최종 변론, 대통령은 결국 나오지 않고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조짐을 시사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논리적 변론일까요? 전략일까요? 오늘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낼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헌재뿐 아니라 특검도 오늘 중요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수사기간 하루를 앞두고 침묵하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수사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얘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9시 반쯤이죠. 결국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고요. 공보관이 대신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하지 않은 그 사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제 검찰이 수사했던 것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 이번 주요 사건의 그 인물들에 대한 뭐 기소라든가 아니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미진한 부분들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거다. 그래도 부족하면은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놓고도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칫 그 수사가 이제 그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행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과거 이전까지 진행된 특검이 11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승인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도 직접 대통령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석 비서관회의를 통해서 그 말하고 그 전에 그 특검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지만은 발표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그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그때도 최금락 홍보수석이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총리실 공보실장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이 정리해 줬듯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최대 인원으로 최장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좀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특검이 충분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촉발시켰던 게 두 재단의 모금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서 현재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지금 강요, 이른바 재벌들은 피해자라는 식으로만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지금 구속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재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특검과 검찰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정리가 하나 필요한 것으로 봐도 크게 지금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쪽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황교안 대행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워낙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수의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직까지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보수이고 진보이고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 사안만큼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청산해야 될 적폐로서 보고 있는 게 국민들의 인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로 볼 때도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고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요. 일단 검찰이 일단 이걸 넘겨받게 되면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수사 여부는 뭐 탄핵 결정이 만약에 나서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라도 바로 그러면 대선 국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 결정에 맡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다른 기업에 대한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삼성은 틀림없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그 준 돈을 제3자 뇌물로 봤는데 그러면은 그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SK라든가 롯데라든가 그거는 나머지 그 기업들이요. 피해자라고 지금 검찰에 보는데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처리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 정도에 기소를 하면은 1심 판결이 3개월 안에 나도록 이렇게 특검법에 예. 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판결이 날 건데 그때까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네. 재판 결과를 보고 수사 가닥을 수위 잡을 조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사기간 연장은 지금 불발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왔는데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하니 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다면 총리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런 되고 궤변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예?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잘못된 말씀이세요.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황영철 의원이 궤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이미 뭐 결심을 했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은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대행까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 물론 이제 반응이 엇갈립니다. 자유한국당 경우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 예. 뭐 이렇게 반응을 나왔지만은 특히 그 야삼당 중에서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황교안 대행을 탄핵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또 다음 달에 임시국회 열어서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또 이야기가 돼 있는데 바른정당 입장은 아직 바른정당이 새 공시는 특검법을 하자는 데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은 새로운 특검법은 예를 들어서 그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국회 입법 과정을 그 통과하기에는 거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예. 가까운 경우라고 보고요. 유일한 길은 물론 직권상정의 길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3당들이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헌법에 물론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제적 과반의 발의에 의해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예. 200명 찬성해야 되는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는 3분의 1, 예. 100명 발의해서 과반 찬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국무총리로 과연 봐야 국무총리로 합니까? 봐야 되느냐, 권한대 대통령으로 봐야 예. 되느냐,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연구 결과가 여기에 대해서 축적된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예. 당장 그래서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것도 지금 선례도 없고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논란이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일을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나올 때마다 정말 해석이 제각각인 것이 뭐 여러 분야에서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은 안타깝지만 마무리 수사를 잘 하겠다. 그리고 검찰과 협조를 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람이 13명이고요. 앞으로 넘길 사람까지 하면 뭐 20명 정도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역대 최대 규모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었기 때문에 한때 예. 특검 무용론이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소시킨 것이 이번 특검의 활약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13명을 이미 기소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또 같이 이제 불구속 상태지만 뭐 최희성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장충기 사장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하고 또 이제 김영재 원장처럼 이제 의료 진료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오늘 또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예, 상태 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사 결과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라도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검이 구속 기소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바로 어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말 이제 특검 연장을 안 해줬다고 하지만 특검에서는 수사검사 최소한 10명 가량은 앞으로 공소유지를 네.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얼마나 협조를 해주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특검이 기소하려고 하면 이제 오늘 내일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소환을 네. 해서 조사를 했고요. 예. 뇌물 공여 받았다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했던 것이 아마 내일 늦게까지도 고민을 해서 기소를 공소장을 다 완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잠깐 황교안 권한대행이 10일 날 그 국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황철 의원이 궤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 약간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다른 사람 몰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됐었던 것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일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걸로는 물리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잘 알고 네, 있는 분이 그렇게 되는 분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는 식으로 법 절차를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그때부터 않다. 적절치 않았죠.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오늘 내일 안에 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있을 거냐 이런 질문은 뭐 하나만한 질문이겠죠. 하나만한 질문이죠. 예. 당연히 없을 거고요. 네. 또 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내일까지지만은 압수수색 네.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지난해 11월이었죠. 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 정치권이 과연 치열하게 고민을 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제기를 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직전의 선거가 내곡동 그 사저 수사였습니다. 그때도 이강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다가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거부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런 전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특검법에 어떻게 좀 막을 뚫을 수 있는 방패들을 좀 담아놨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수사기간 연장 문제도 아예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수사기간을 충분히 늘렸든가 아니면은 과거의 사례들 보면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 없이 보고 후에 바로 특검이 연장할 수 연장할 수 있도록 있게. 한 사례도 네. 꽤 있습니다. 네.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도 네. 그랬었고요. 그런 경우를 이번에도 만약에 그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반영이 됐었으면은 이런 논란이 아예 벌어지지 네.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경우를 정말 돌이켜보고 정치권이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치권 준비가 좀 미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어쨌든 삼성 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면서 그 삼성 관련자들을 다 줄줄이 주말 휴일에 말씀하신 대로 소환을 했고요. 또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 이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이 대통령 혐의를 좀 마지막까지 들여다보겠다. 아무래도 이런 특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성을 시키고 싶은 거겠죠. 예. 이영선 행정관은 이제 워낙 최순실 씨의 의상실에서 스마트폰을 닦아서 건네주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2007년경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경호 업무를 맡다가 청와대까지 행정관으로 들어갔었고 부석실 수석이었지만 사실상 경호실로 배치가 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호실의 어떤 뭐 지휘 같은 걸 받지는 않았고 예. 거의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연락 담당을 맡았었고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을 하기로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마다 이게 실어서 날랐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또 김영재 원장이라든가 이른바 뭐 보안소녀로 분류했던 뭐 비선 의료 진들도 다 이영선 행정관이 실어서 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 내용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 수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찍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봐야겠죠. 특검의 마지막 구속자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예. 공범입니다. 그냥 네. 공범 수준인 거고 또
이제 저기 차명폰 같은 것들을 개설해 준 것 때문에 정기보호법,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거 혐의 사실 자체는 사실 큰 형량이 있는 건 예.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목적이나 동기 같은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라서 법원에서 과연 그런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면 영장을 발부를 해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일반 사범처럼 봐서 이런 정도의 죄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다면 아마 영장을 내주지 않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차명폰 관련한 것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윤 전 추행정관 명의로 했고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을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한 사람들은 청와대 참모들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군대 후배가 예. 알고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서 개통을 했었고 많게는 70대, 검찰이 혐의로 적시한 건 50대 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차명폰들을 이제 청와대 내 그룹, 뭐 네. 이영선, 윤전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외에 청와대 그룹이 있고 또 밖에 의료와 관련된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도 나눠서 개통을 했었고요. 네. 일정한 시간에 개통을 했다가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 JTBC에서 태블릿 PC가 발견됐을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용량이 나오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한꺼번에 또 그룹 차원에서 해지를 시키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 검찰에 출석했던 날 예. 일괄 해지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10월 31일이었죠. 31일이요. 예. 그때 일괄 해지가 됐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뭔가 이영선 행정관이 만들어냈던 폰들이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예. 하는데 비선 실세 그룹이 있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행정관 특검에서 차명 휴대전화 이 구입 비용은 기밀이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휴대전화를 뭐 수시로 바뀌었으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잘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돈으로 이 수십 개의 차명폰을 샀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특검에서 나름대로 예.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갖고 있겠죠. 결과를 갖고 있겠죠. 그건 뭐 공개되지는 않아서는 그 비용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영장 발부해서 그 혐의 자체를 봐서는 과하지는 않다라는 네. 부분들이 뭐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최순실 씨 검찰 출석할 때 막 이렇게 폐기하고 뭐 해지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보면은 또 예.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요. 예. 그거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병우 수석 하나만 좀 짧게 물어보면 성과가 그동안 계속 없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법무부 또 검찰 관계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백 차례 통화를 했던 기록을 특검이 확보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특검이든 검찰로 넘어가든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또 한 번 이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알려지게 됐다는 것은 특검이 예. 검찰에 굉장히 큰 부담을 하나 이제 안겨준 셈이 됐겠죠. 네. 그런 내역이 만약에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검찰도 내사나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검 연장이 안 됐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 게 특검으로서도 여력이 없어서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소가 됐고 기소할 사람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차원에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특검이 직접 손을 못 댈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